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모닝뉴스 3부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을 접속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radiokorea.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왼쪽 위에 있는 RKTV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 이 간장게장과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유명한 한 타운 최고의 맛 소반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6.13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결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승을 거둔 것은 뭐 예상대로 네, 압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이 야당이 이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계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나와 계신데 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 뭐 여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죠. 네, 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을 밀어줬고 네. 또 야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이 너무나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최소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잘못하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는데 아예 일을 못하게 지난 1년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네. 아예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국회를 그냥 꽁꽁 거의 묶어두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국민들이 좀 벼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야당을 정말 혼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았나. 그게 여실히 이번에 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14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네. 자유한국당은 2곳. 그 대구시와 경북 네. 예, 거기서만 했고 무소속한 곳 제주도 네. 원희룡 지사 이렇게 그래서 14대 2대 1이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도 이 접전이었던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뭐 확정이 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것으로 네. 예, 한국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K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지금 151곳에서 앞서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54곳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5곳 무소속이 16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초단체장도 역시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을 비롯한 모든 구에서 다 민주당이 이겼고 서초구도 굉장히 지금 접전인데 서초구 하나 정도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 보면 서초와 가평, 연천, 강화 지금 말씀드린 이 4곳을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수도권의 기초단체장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말씀드린 4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심지어 그 TK에서도 구미시장은 거의 확정적이고 민주당 후보가 대구 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접전인데 약간 민주당이 앞섰는데 그곳은 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대구 동구청이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당대표의 지역구인데 네. 거기서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설 정도니까 정말 그 민심이 대단하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의 그 이 기초단체장 보면 2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7구에서 승리했고 5개 구로 이제 승리를 못했는데 그 중에 자유한국당이 이긴 구가 한 구고요. 네. 4구는 동수예요. 동수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번에 완전히 부산 경남 쪽은 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좀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좀 충격적입니다. 14곳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네. 이 12대 1대1 그러니까 12곳을 민주당이 승리했고 경북 김천은 자유당과 무소속 후보 그리고 제천 단양이 이제 접전인데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민주당 이우삼 후보가 점점 오차 범위 내에 있다가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아마 엄태영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것 같아서 그러면 민주당이 13곳을 가져가고 한 곳이 남는데 경북 김천인데 이것도 지금 무소속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하나도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석수가 119대 112대 30대 14 6인데 이 13대 1로 예상한다면 민주당이 132석으로 늘어나고 자유한국당이 112석 그대로 바른미래당이 30석, 민평당이 14석, 정의당 6석 그리고 네. 무소속 1석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17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3곳에서 지금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교육감에서 역시 진보 후보들이 수도권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뭐 나타나고 교육감 있습니다. 선거까지 우리가 여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 네. 보면 영남의 그 지역 구도가 무너졌다. 그 동안에 뭐 영호남의 지역 구도였는데 적어도 영남에서 PK는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 세력권에서 이탈했고요. TK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보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는 거의 그런 선거가 이번에 된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보들 개개인의 어떤 자질을 보고 무슨 그렇죠. 평가를 하고 이거보다도 그냥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일 좀 하게 좀 해줘라 네. 이런 식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기권하거나 뭐 하고 싶지 않다,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해서 아예 기권하거나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지 않고 다른 당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망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심판하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갖고는 안 된다는 네. 이제 그런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이 이번에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음. 그런 점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네.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죠. 지배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의 문제죠. 네.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국정농단의 어떤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출구조사,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방송 3사가 함께했습니다. 네. 그 유권자 3,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0.2%의 지지율이 나타났어요. 매우 잘한다가 33.3%, 대체로 잘한다가 46.9%, 합치면 80%가 넘었고 별로 못한다가 11.5, 전혀 못한다가 3.6,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15.1, 압도적인 차이였죠.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64.2%,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25.8%. 그러니까 뭐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지만 그럼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모습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대치만 했다. 물론 대통령도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협치를 하게 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해도 되는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오늘 그 출구조사 발표 후에 한 야당 중진이 TV 인터뷰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한 게 사실 발목 잡기밖에 한 게 더 있습니까? 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 야당 중진 의원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전국을 찌르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 야당을 좀 심판을 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허구한 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좀 차라리 망하면 좋겠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면 좋겠다. 네. 또 그런 열망이 이번 선거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 네. 뭐 항상 누구든지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현재 야당을 완전히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정말 저 어떤 뭐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맞습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지금 그런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있다가는 또 큰 코 다치죠. 큰코 다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야당이 못한 것 두 가지가 가장 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잘해서 이런 엄청난 지지받은 건 아니에요. 네. 예,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잘한 점을 평가했다기보다는 야당을 좀 야단쳐야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 두 가지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정말 그 맥시멈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잘못하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 더 이상 민주당의 그렇죠. 지지도가 올라가기는 그렇죠. 어렵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좀 오만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경기도 후보 공천 과정 논란 때문에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우리의 이재명. 네. 네.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선거일 직전에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소리죠.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이 도지사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신경 쓴다는 식의 발언은 대단히 그건 위험한 발언이었고요. 과거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뭐 노인들 노인들은 뭐 네. 선거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 못지않은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네. 뭐라 그럴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뭐 미북 정상회담이다 뭐다 때문에 이슈가 큰 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파묻혀 버렸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예, 저는 이걸 볼수 있을 것 이번에 같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거 정말 민주당 문제가 많구나.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이 민주당은 한번 발목을 잡힐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그렇죠. 제대로 된 정당이고요. 네. 민주당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상대방의 잘못은 엄중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싼다고 한다면 그럼 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예전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같은 모습을 똑같은 거죠. 보이지 않으리란 네. 법이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참 문제가 뭐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오늘 무난히 당선은 됐지만 당선자 인터뷰를 뭐 TV조선, JTBC, MBC로 계속해서 했는데 보면 굉장한 논란을 벌써부터 일으켰어요. 이 인터뷰에서 당연히 앵커들이 그런 뭐 축하 소감 물어보고 나서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하고 심지어 JTBC 때는 여자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싸우듯이 네. 그런 식으로 질문해서 오히려 여자 앵커도 그 이재명 시장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고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미 TV조선과 JTBC를 거쳐서 그런지 네. 본인이 상당히 좀 이 흥분한 상태였는지 MBC에서도 여자 앵커가 근데 뭐 선거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인이어를 잘 안 들립니다 하던 인이어를 빼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래서 본인이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버리는 모습이 라이브 방송에서 생생하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SNS에서. 아니 이거 생방송 TV에서 저 정도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심할까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게 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런 것들 논란이 된 이슈가 지금 끝나지 않았거든요. 해명도 제대로 안 됐고 그 이정렬 변호사는 해경군 김치 논란 관련해서 고발까지 했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가려야 될 것이고요. 네. 문제가 드러나면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선거 후에도 정당한 어떤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한국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점이 이번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당선 맞습니다.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제 정계가 개편되는 거는 확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근데 이 민주당이나 또 야당 쪽이나 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간판만 달면 지금 어디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이게 지금 증명이 됐고 기초의원들 뭐 광역단체장들 다 민주당에 가져갔기 때문에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굉장히 네. 유리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간판을 달려고 발버둥을 칠 거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고 또 하나 야당은 생존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앞서서 보수 야당이 제1당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인물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보수야당을 원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공학적으로 당을 그냥 일당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보다 머릿수가 앞선다는 의미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런 선택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다면 그럼 당장에 1, 2년 동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020 총선에서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수 야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적으로 보자면 안철수 같은 사람은 이미 사실상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죠.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3등을 한 마당에 그렇죠. 무슨 저게 있어서 나와서 뭘 또 해보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은 국민적인 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정치권에서도 더 이제 그만 이상은 늘어나고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만 저 정치권에서 이제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고 네. 네. 홍준표 대표도 이제 좀 물러나고 뭐 유승민 대표도 물러나고 예, 유승민 대표도 네. 물러나고 그래서 좀 완전한 새로운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요 네. 이제 안 안 될 됩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럼요. 앞으로 한국 정치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